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전국 곳곳에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봄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그중 경기도 군포시에선 100만 그루의 철쭉이 활짝 핀 가운데 철쭉축제가 열렸습니다. 군포 철쭉축제는 군포시만의 축제에서 이젠 경기도를 대표하는 봄꽃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군포 시민의 대표 한대희 군포시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군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장 한대희입니다. 우리 ABC 티브로드에서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셔서 아마 지금 시장에 제가 취임한 지 10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주 인사를 사실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인사드리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철쭉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철쭉축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축제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기존의 축제와 어떤 부분에서 좀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철쭉축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또 짜임새가 있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철쭉축제가 이제 이전과 달라진 점에 가장 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시민축제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응모하셔서 또 각계 각층의 또 응모자들이 선정되셔가지고 33분인가요? 이게 시민축제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이분들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셔서 축제의 내용 구성, 시민의 불편 해소 방안, 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불편 해소 방안 여러 가지들을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기획단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또 시민공청회를 또 가졌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많이 수렴한 점이 이번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축제기획단에서 결정하셨는데 우리 군포 시민과 인근 시민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군포의 철쭉 동산이 공간이 사실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공간을 철쭉 동산에서 초막골 공원, 수리산역 그러니까 수리산 인근으로 확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골이 이제 생태공원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단순한 꽃 축제에서 생태를 수리산권의 생태 환경을 잘 누리고 느끼고 하는 생태 축제화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축제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만큼 또 남녀노소들이 오시는 만큼 이제 먹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 축제가 철쭉동산에 사다 보니까 인근에 상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랫동안 이 축제를 하면서 푸드트럭들이 이제 군포 외 지역에서 오셔서 장사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됐습니다. 불편은 불편대로 지역사회가 감수하고 또 경제적 이득도 또 외부로 유출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축제기획단에서 군포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공모를 받고 또 해서 먹거리 품목들을 선정을 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참석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이긴 하지만
뭐 매출도 좀 있으셨을 거고 또 시민들께서 또 축제에 오신 분들께서 소상공인들이 만들어서 제공한 먹거리에 대해서 만족도도 대단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성공적이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주도한 그런 문화축제라는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은데 예. 이 시민들이 주도한 예. 축제는 이번이 처음 기획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체험 부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10개월 동안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준비하신 건가요? 선정을 하셨고 그분들께서 어떤 분야,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야에 얼마씩 이렇게 또 배치, 초막골에 부스를 몇 군데, 노차로도 차 없는 거리에 몇 군데, 그다음에 철쭉 동산에 공원에 몇 군데, 또 먹거리 부스는 어디. 아마 그러니까 적절하게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생태 환경을 또 보여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을 시민들께서 잘 배분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축제를 즐기는 분들이 그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네. 이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더 느끼기 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군포 철쭉 축제가 경기 관광 대표 축제라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거의 내노라 하는 봄꽃 축제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부터 열까지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에 참여하신 뭐 관광객분들이나 시민분들의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혼잡도가 분산되어서 혼잡도가 덜어지면서 불편함이 별로 없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고 특히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었고 또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안전 위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은 많이 덜어냈고 또 축제 권역을 대폭 확장하면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 그래서 불편함이 해소된 데 따른 만족도가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실은 이 철쭉 축제 기간 동안에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토요일 하루는 대단히 좋았고 일요일 날도 날씨는 좋았습니다만 약간 쌀쌀한 날씨였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따라서 철쭉의 개화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만족스러운 최적의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더 만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모로 이런 점들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이 이 축제로 반영된 것이 여러 가지 시민적 관점에서 불편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기존의 철쭉 축제에서만 철쭉 동산에서만 이루어졌던 축제를 초막골 공원까지 확대하면서 저도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행사를 끝내셨으니까 이제 좀 한숨을 돌리실 법도 하지만 또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8월에 또 큰 행사를 하나 기획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군포시도 1919년도에 지금의 현재 군포역이고 과거에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19년 3월 31일에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인가 16년인가요? 그때 이제 군포역 광장에 3.1운동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금까지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군포장 3월 31일 만세운동 기념식을 3월 30날 군포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날 또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여하셨고 3.1운동 당시 시대의 재현 등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이어서 이번 철쭉 축제 기간인 금요일 날 4월 26일인가요? 이제 3본 로데오 거리에서 또 평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또 연이어서 광복절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또 우리 군포로서도 우리 군포가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물론 일제 수탈 구조 속에서 경부선 철도가 군포 장력으로 개통되면서 군포라는 이름이 이 지역에 이제 고정화되었죠. 어떻게 보자면은 1919년에 3.1운동 그리고 3월 31일에 군포장의 만세운동은 그 결과로서 사실은 이제 1920년에 군포 초등학교가 개교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포시는 내년도가 우리의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인 힘으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만들어간 100주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3.1운동의 100주년과 군포의 또 100주년을 함께 기리는 행사로서 이러한 행사를 올해 치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군포시는 내년도에 군포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되게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군포 에머니라고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화폐가 발행된 지 한 달 만에 일반 발행 충전 금액 3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 그 군포 에머니라는 게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뜻으로 이 이름을 지으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름을 저희가 지으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어요. 네. 이것도 심사를 하면서 저하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여러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 올라온 그 안 중에서는 이 군포 에머니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정감이 실제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포 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런 것이 잘 묻어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도와서 함께 상부해서 지역 상권을 살려내야 된다. 이런 뜻이 잘 묻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하게 지금 청년 배당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출산수당이 나가고 있어서 아까 보니까 가입자 수가 4천, 5천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전 액수가 아까 말씀하신 지난달에 3억 원을 돌파했는데 아마 지금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시기에 출발한 곳 중에서는 군포시 시민들의 충전 금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저희는 좀 각별하게 시의 사회단체 여러 분들 또 상인단체들과 캠페인도 하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발행 예정인 금액이 이제 50억 정도로 원래 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을 6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10% 가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이상 이것이 다 소진할 때까지 빨리 가입자 수를 늘리자.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기간을 원래 4월까지는 10%를 주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6%를 주는 걸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 10% 주는 기간을 6월까지 늘리자 이렇게 빨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을 해서 정착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빠르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상인들이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각별하게 좀 캠페인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포 에머니가 다른 지자체들은 뭐 지류형도 나오고 카드형도 나오는데 군포의 경우는 카드형 지역 화폐로만 밀고 있습니다. 예.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카드형이기 때문에 뭐 어딜 가서 발급받는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앱을 통해서 경기 지역 화폐라고 앱을 깔면 거기에 이제 각 시군의 코너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포시에 들어가면 이제 군포 에머니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카드가 발급되어서 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서두른 것은 저희는 이 카드를 시에 가져다 두고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현장 발급을 아주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저희 이제 시의 농협에서도 발급을 해줄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앱을 통해서 시민들께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만 기다려서는 조계 정착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에서 직접 동별로 또 주로 행사장에서 직접 발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카드형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 용처들이 이제 뭐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가게에서는 다 또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맹점 절차 없이. 다만 이게 이제 지역 화폐로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형 마트, 뭐 유흥주점 또는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어떤 곳, 학원 등을 포함해서 또 병원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의 업체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군포시가 시 승격된 지 30주년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인구도 점점 30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 이에 반해서 뭐 예식장이라던가 백화점, 뭐 종합운동장 같은 시민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제 군포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분들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당연하시죠. 이제 시로 승격되고 나서 일기 신도시인 3본이 건설되었고 원래 원도심이 시 승격 이전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공업화와 산업화를 이끄는 공업지역으로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당정동 일대의 여러 대형 공장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우리 군포시 땅이 그렇게 사용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로나 이런 것처럼 국가산업공단이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기업들이 개척한 땅이었죠. 군포가 시가 되기 전에 이 군포라는 곳은 그러한 공업화와 산업화의 배후 기지로서 인구가 늘어났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신도시는 아시는 대로 계획화된 도시로서 일정하게 그에 맞는 인프라와 이런 시설을 갖추었고 시 자체적으로 이 뭐 아시는 대로 공업 시설들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해외 또는 지방으로 많이 갔지요. 또 종사자 수도 적어지면서 원도심 지역이 사실은 낙후되었습니다. 또 30년 동안 이것을 시 자체의 힘으로 균형 발전을 치를 만한 도모할 만한 여력들을 사실 못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 군포시 면적 자체가 전체가 좁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뭐 예식장이다 여러 가지 또 주민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는 조건이 쉽지 않았고 또 게을리 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해에 GTX 시민들이 가장 염원하시던 부분인데 GTX 노선의 금정력이 확정되었고 아마 이게 최종적으로 건설될 때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이제 참아 오시고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GTX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원도심권, 금정역세권이나 군포역 또 특히 이제 당정동 공업지대에 새로운 고도화된 개발 요구들이 있고 일정하게 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편의시설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급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부터 군포시 전체의 향후 체육시설의 수요, 또 문화시설의 수요를 저희가 설계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시 전역에 걸쳐서 실내 체육관이든 실외형 체육관이든 또 문화 공연 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권역별에 맞게 수요를 판단해서 배치하고 건설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 많은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게 바로 시장님께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계획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군포시를 생태 건강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고 또 이걸 위해서 시장님은 어떤 뭐 방법론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축제 기간 중에 시티 투어를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걸 인사를 환송을 나가면서 주중 평일에 이것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군포와 같은 도시에 시티 투어를 누가 신청하실까? 그랬더니 대부분 외지인이세요. 난 우리 시민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에서 출발을 해서 철쭉동산을 들렀다가 초막골로 돌아 들어가서 초막골을 둘러보고 반월 호수를 거쳐서 수리사로 가서 수리사까지 하는 코스였습니다.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리산과 반월 호수라는 좋은 자연 환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이러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사실은 수리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반월 호수권까지 그것을 이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도립공원구이기도 합니다만은 군포시의 오랜 늘 군포시가 신경 써서 해내야 될 과제다라고 보여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수리산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매년 일정 부분씩 책정을 해서 수리산이 이 지역 군포 시민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군포시의 역할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리산 권역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다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시고 교체하고 신축도 하려고 하고 있고 등산로 등의 정비를 도와 협의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산의 능선길에 대한 데크길 정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산과 이 반월 호수가 군포 시민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수리산, 반월 호수 그러면 우리 군포 시민의 것, 우리 군포 시민이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곳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꾸준히 심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다양한 군포시에서 일어날 일들을 들으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군포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군포 시민 여러분, 정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활동하기 좋은 봄입니다. 이제 쌀쌀했던 게 다 물러나고 꽃도 만발해 있는 데다가 날씨가 좋아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죠. 경제가 나쁘다 어쩌다 해서 시름들도 많으셨을 텐데 밖으로 나와서 활동도 하시고 이 봄과 청량한 기운을 많이 느끼시면 시름도 없어지고 하는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철쭉축제가 끝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철쭉꽃이 이번 어린이날 지금까지는 만개에 있습니다. 수리산에 실록도 우거져 있고 초막골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봄 또 이 계절을 함께 느끼시고 즐겁고 행복한 올해를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꽃들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5월이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시기인 만큼 전국에 크고 작은 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무심코 방치한 작은 불씨가 일파만파 퍼져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꺼진 불도 다시 보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